자, 우리가 여기 모듈은 create article이라는 모듈을 만들었습니다. 이 컴포넌트에서 지금은 제목 하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 전에 앱에 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 모드를 한 5개 정도 만들었죠. 원래는 웰컴 모드와 리드 모드뿐이 없었는데 리드 어딨냐? 네, 웰컴일 때 할 일과 리드 어디 있어? 네. 리드일 때 할 일. 그리고 여기 얘를 클릭할 때 우리가 클릭한 거를 함수로 연결을 하고 지금 얘가 mynavs였죠? mynavs 잠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컨트롤스에 가서 얘가 컨트롤스 안에 만들어졌던 거니까 컨트롤스에 가서 우리가 이벤트 연결했던 모양을 다시 한번 보면 클릭을 했을 때 얘 클릭한 거 지금 이 모듈에 들어오는 프롭 속성들을 써먹기 위해서 디스, 이 앱 자체, 이 컴포넌트 자체를 디스로 받아서 안에서도 이 컴포넌트로 넘어오는 프롭들을 쓸 수 있게끔 연결을 해줬고, 그리고 이 프롭으로 넘어오는 얘한테 속성으로 넘어오는 값 중에 onChangePage라는 이 속성 안에 함수에다가 일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매개 변수로 create, update, delete라는 매개 변수를 넘겨주면 얘한테 일을 시킨 app.js에서 넘어온 모드를 가지고 넘어온 모드 값을 가지고 얘의 모드를 변경했고 그 모드가 바뀌었을 때 바뀐 모드가 위에 올라가서 create일 때와 update일 때 여기 변수명 지금 여기 위에서 바로 원래 웰컴과 리드 모드일 때는 현재 제목과 그리고 설명이 나오는 여기 my article 컴포넌트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모드가 바뀔 때 여기 이 변수명에 담을 걸 얘가 아니라 이 녀석을 담은 거죠. 그래서 create일 때는 create article 컴포넌트가 여기에 담기고 update 때는 얘가 담겨서 결국에는 밑에 원래 요 자리에 컨텐츠를 출력하는 건 얘였었지만 그걸 없애버리고 변수명 이게 출력되게끔 하고 있었어요. 내려가 볼까요? 네, 여기에 보시면 컨트롤스, 그러니까 위의 내용과 컨트롤스 사이, 이 사이에 아티클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컴포넌트들이 출력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까지 한 내용이었고, 자, 이제 크리에이트를 눌렀을 때 완료본과 같은 요런 양식, 여기까지지? 요런 양식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reate article에 가서 내용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폼을 만들어 볼게요. 폼은 내용, 그러니까 제목하고 설명을 입력하고 제출 버튼이 있는 간단한 양식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폼 태그를 작성을 해 볼게요. 여기다가 폼을 만들어 봅시다. create article JS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업하는 게 바로 여기에 반영이 되도록 지금은 모드가 read인데 임시로 모드를 article로 바꾸고 올게요. 자, 일단 다시 앱.js를 좀 가봅시다. 맨 위에 올라가서 여기 초기 모드, 이 초기 모드를 create로 임시로 바꿀게요. 초기 모드를 create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create article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create article에서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실시간으로 화면에 보이게끔 임시로 바꿔놓은 거예요. 모드를 create로 바꿔놓고 그러면 이제 열자마자도 여기 create article 컴포넌트의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create article에 갈게요. 폼 태그를 작성하는데요. 제목과 지금 우리 이거 만들려고 해요. 요거 p 태그 안에다가 자, p 태그 안에다가 input 만들게요.
자, input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제목을 입력하는 거 만들어 봐야 되겠죠? 사용자가 입력하는 데이터의 타입은 텍스트. 그 다음에 네임이 중요해요. 어차피 얘가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폼을 전송 띵 눌렀을 때 요게 변수로 해서 다른 파일, 여기에 지금 액션은 없지만 다른 파일에다가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네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네임이 타이틀인 거고, 플레이스홀더 넣을까요? 제목을 적어주세요 라고 해서 힌트의 글씨도 넣어놓고, 네임은 리액트에서도 얘도 써먹을 거고요. 어차피 리액트를 안 쓰더라도 우리가 폼을 전송할 때는 네임이 반드시 있어야 저게 데이터베이스에 필드 이름이잖아요.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들어가는 칸의 이름이잖아.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저장하고 보시면 지금 화면처럼 제목을 입력하는 칸이 생성이 됐어요. 그죠? 자, 나머지 부분도 완성을 해 봅시다. 여기 디스크립션과 제출 버튼이 있습니다. 만들어 볼게요. p 태그 안에다가 만들어 볼게요. 자, p 태그 안에 넣는 거는 얘가 한 블럭 한 블럭 다 차지해서 세로로 나오게 하려는 거죠. 예. input. 설명을 넣는 거니까 텍스트 에리어 해서 마찬가지 얘한테도 중요한 건 name dsc. 예, 닫는 태그 있어야 됩니다. 얘는 스스로 열고 닫는 태그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해 볼게요. 저장하면 예, 이제 여기 디스크립션도 나오죠. 이게 잠깐만요. CSS 조금만 수정하고 옵시다. 얘가 바짝 붙어 있어가지고 되게 불편하네. CSS에 좀 가볼게요. 자, 우리가 앱JS에 연결되어 있는 CSS가 없었네? 잠깐만요. 앱 CSS가 있고 앱JS와 연결되어 있는 CSS를 여기 중간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같은 폴더 안에 있는 앱 CSS와 연결하겠습니다. 앱JS 상단에 화면과 같이 작성을 해주세요. 연결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CSS는 어차피 우리가 여기에서 얘들 다 불러와서 여기에 있는 얘들이 이 컴포넌트가 생성한 코드가 다 여기에 어디 갔어? 이 페이지에 다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CSS는 얘들이 만들어 놓은 요소들의 스타일도 다 관장을 합니다. 요거 앱 CSS 가서 안에 패딩만 잠깐 추가할 거예요. 앱 CSS 열어봐 주세요. 여기에 얘들은 기존의 CSS와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다 지워도 됩니다. 다 지울게요. 앱 CSS 안에 있는 내용은 다 지워도 돼요. 그냥 바디에다가 패딩을 한 30 정도, 40 정도만 줘볼게요. 바디에 이렇게 패딩을 넣어 주셨습니까? 네, 훨씬 더 보기 편해졌네요. 자, 그러면 다시 올게요. 임포트한 순서요? 여기에서 이 순서는 상관없어요. 여기 이렇게 CSS를 불러 오십니다. 자, 그럼 다시 얘가 어디였지? 크리에이트 아티클로 다시 갈게요. 자, 전송 버튼 만들어야죠. 제출 버튼 만들게요. 저는 인풋의 타입을 submit으로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할까? 여기 제출. 이 글씨를 안 쓰면 제출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네, 그냥 전송이라고 할게요. 일단 이벤트를 연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 폼이 있으면 폼은 기본적으로 얘를 누르면 이 전송 버튼을 누르면 이 폼 태그 요거한테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는 거냐면 on submit이라는 이벤트가 일어나요. 그래서 얘한테 이 폼이 전송되면 할 일이라는 아예 이벤트가 on submit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이런 거 클릭할 때 우리가 어떻게 썼었죠? on click이라고 해서 원래 그냥 스크립트는 on 클릭하고 여기에다가 펑션들 쭉쭉쭉쭉 쓰는 거였는데 리액트로 왔을 때는 저렇게 안 쓰고 on 클릭해서 저 이벤트 이름을 항상 대문자로 쓰고 있었죠? 그것처럼 기본 자바스크립트는 원래 이게 있어요. submit에서 전송되면 할 일, 그러니까 전송 버튼이 눌리면 할 일이란 뜻이에요. 저것처럼 이 submit이라는 이벤트가 일어나면 할 일,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일어나면 할 일 해서 얘도 이 앞에 있는
이 이벤트의 이름만 대문자로 해서 on submit 해서 이렇게 하고 거기에다가 할 일을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써볼게요. 여기에서 일단은 기본 코드는 좀 써줘야 되겠죠? 액션 넣어볼게요. 액션에서는 그냥 요 지금 넣는 이름은 지금 우리가 작성하는 앱에는 그닥 필요가 없는 이름이지만 그래도 구분을 좀 해놓을게요. 나중에 이제 저 지금 주소에 적는 저런 것들이 나중에 누구하고 연결이 되냐면 이 교재에서도 뒷부분에 보면 route라는 기능을 써서 react route라는 기능을 써서 우린 지금 단일 페이지, 그러니까 index html 하나에서 모든 컴포넌트를 조합해서 한 페이지에서 구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린 지금 하나의 페이지에서 이리저리 컨텐츠도 생성하고 내용도 바꾸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작성하는 게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란 말이에요. 자, SPA로 해서 만들긴 하지만 SPA 하나에다가 한 페이지 안에다가 모든 기능을 넣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웹페이지가 한 페이지로 만들어진 페이지는 없고 여기에서 이게 만약에 상품평을 쓰는 페이지라고 하면 상품평에서 여기에 상품평 기능을 하나로 하는 데는 맞아. 근데 상품명을 다 하고 나 홈으로 갈래라고 하면 지금 홈으로 가는 링크 같은 거 없잖아요. 그지? 리액트로 하더라도 페이지가 여러 개 있는 걸 만들 때는 페이지 링크를 걸어요. 링크를 걸고 그거에 맞춰서 페이지 주소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어떤 주소를 보려고 했는지 그 주소를 기반으로 다른 컴포넌트를 호출해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책의 뒷부분에 있으니까 일단 이건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때 여기에 써놓은 이 주소를 베이스로 프로세스 페이지로 가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 힌트를 받고 프로세스 페이지로 가고 프로세스 페이지에선 또 거기 용도의 컴포넌트들이 쫙쫙쫙쫙 실행이 돼서 페이지를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고 자 우리가 입력하는 데이터들은 전송 방식이 있어야죠. 메서드 그냥 포스트 해도 되고 얘는 get으로 해도 되고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get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이 디스크립션 안에 있는 내용이 꽤 길기 때문에 우리가 HTML에서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어떻게 넘어가요? get으로 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어떻게 넘어갑니까? 여기 액션에 지정되어 있는 파일로 여기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지금 제가 리액트라고 입력을 했잖아요. 그치? 그럼 그게 주소 표시에 묻어간다고. 이렇게. 전혀 암호화가 안 되고 주소 표시에 묻어가는 방식이 무슨 방식? get 방식이라고. 그리고 사용자의 내용을 받아서 여기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바디 안에 숨겨서 옮기는 방식이 포스트 방식이에요.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설명도 되게 길 텐데 이걸 여기에 다 노출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의 방식은 뭐로 바뀌어 있어야 되겠다? 포스트예요. get 방식은 넘어가는 데이터 양이 한정돼 있어요. 주소 표시줄에 얼마나 긴 내용을 넣을 겁니까? 못 넣어요. 포스트로 넘깁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 폼은 됐고, 자, 여기 이제 이벤트를 연결해 볼게요. 좀 전에 이벤트는 어떤 게 일어난다라고 했냐면, 요걸 클릭하면 내부적으로 submit이라는 이벤트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엔터하고, 그 안에다가 써볼게요. on submit이라는 이벤트가 일어나면, 할 일 적어볼게요. 중괄호에다가 함수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일단 함수가 실행되는지를 간단하게 볼 거고요. 여기도 펑션 이벤트가 일어난 그 요소 일단 이벤트로 물고 들어오고 거기에서 지금 실제로 저 액션 안에 있는 우리가 넣었던 저 파일로 이동하면 안 돼요. 지금 없으니까 또 전송하면 바로 에러 납니다. 해당 페이지 같은 거 없어요 라고 에러 날 거니까 얘는 이 액션에 적혀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는 그 기능을 꺼버리고 얘의 기본 기능, 이 폼의 기본 기능을 꺼버립니다. 디폴트. 그러고는 내가 지금 함수 안에 적는, 펑션 안에 적는 게 작동하는지 간단하게 alot을 이용해서 써볼게요. 제출.
아니, 전송됨이라고 해볼게요. 되네요. 네, 떨고 있어도 됩니다. 보통은 붙어 있지만 떨고도 되네요. 자, 클릭을 해보면 지금 전송 버튼을 클릭해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안에 요 함수 안에 넣은 구문이 작동을 잘 하고 있죠. 여기까지 확인됐어요? 전송됨이라고 요거 클릭하면 요거 alert에 전개 이렇게 뜨고 있으면 지금 일단 함수가 작동을 하는 거죠. 함수 적용 따로 안 하고 HTML에다가 직접 연결은 하지만 우리가 실제 HTML 그러니까 리액트가 아니고 일반 HTML에서 만약에 이렇게 쓰면 웹표준을 어기는 거죠. 근데 얘는 리액트를 한 번 더 가서 어차피 스크립트로 얘들이 다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줘요. 우린 지금 HTML 직접 쓰는 걸로 보이지만 나중에 구현한 거는 HTML 직접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폼이 뭐 해야 되죠? 우리가 작성한 얘가 어떤 걸 해줘야 돼요? 완성본을 보면 완성본을 볼게요. 완성본에서 제가 그냥 테스트에 DESC라고 입력을 했어요. 제가 지금 여기 제목과 설명 안에다 내용을 넣고 끝이 목록에 추가되어야 하지. 제출을 띵 누르면 여기 목록에 추가될 수 있어야 돼요. 입력한 내용이. 클릭하면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자, 얘가 사용자가 입력한 걸 누구한테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냐면 요 메뉴를 만드는 컴포넌트에 일을 시킬 수 있게끔 여기 메뉴를 만드는 건 누가 해주고 있어요? app.js에 가봤을 때 여기에서 여기 목록을 만들어주는 녀석이 누구였냐면 myNav였죠. 그죠? myNav가 여기에 목록을 출력할 때 뭐를 가지고 했었냐면 myNav라는 컴포넌트한테 이거 만들어줘 라고 해서 그죠? 이거 만들어줘 라고 해서 얘한테 전달을 해주면 이 데이터 안에는 어떤 게 저장돼 있었어요? 얘가 저장돼 있었고 얘가 누구였습니까? 위에 올라가서 요 녀석이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전송을 누르면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타이틀과 DSC를 뭔지 받아와서 그죠? 기존의 메뉴에다가 여기 아이디를 생성해서 4번이라고 해주고 제목은 사용자가 입력한 글씨, 제목은 내용은 사용자가 글씨한 내용 해서 여기 메뉴스에다가 값을 추가해줘야 되는 거야. 추가가 되면 자동으로 이 메뉴스에 저장되어 있는 거를 받아서 누가 아까 myNav라는 이 컴포넌트한테 야 이거 만들으래 라고 해서 이제 또 일을 시키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1차적으로 여기에서 전송을 하는 제목과 DSC가 이 app.js로 전달이 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사실은 app.js에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얘한테 이 create article한테 일을 시키는 건 누구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 폼이 지금 나오는 건 우리가 아까 app.js 볼게요. 앱제스에 보면 이 자리에 있는 게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모드가 크리에이트일 때는 여기 아티클에 담겨 있는 게 누구였냐면 위로 올라가 봅시다. 모드가 크리에이트일 때는 아티클에 담겨 있던 게 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컴포넌트의 결과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데 이 컴포넌트가 지금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좀 전에 함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함수를 만들어서 함수가 작동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 함수가 작동한 거는 여기에서 이런 함수를 쓸 수 있어 라고 지정해 준 적이 없어요. 여기에 있는 함수는 지 혼자 돌아간 거예요. 지 혼자 돌아가면 안 되고 이 함수는 반드시 뭘 해줘야 되냐면 제목과 설명을 다시 우리한테 되돌려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제목과 설명을 되돌려 받은 다음에 그게 뭔지를 파악하고 걔를 다시 누구한테다가 여기 app.js 어차피 이게 여기에 실행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죠?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코드가 사실은 여기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실행이 되면 우리가 뭘 바꿔야 된다고요? 걔가 입력한 제목과 설명을 가지고 이 목록을 추가해 줘야 돼. 그러면 여기에다가 써볼게요. on submit 이라고 써볼게요.
자, 컴포넌트에다가 데이터를 전달하거나 컴포넌트가 쓸 수 있는 데이터든 컴포넌트가 쓸 수 있는 함수든 다 뭐로 전달한다고요? 속성으로 전달한다고 했어요. 속성. 앱JS입니다. 지금 이름이 똑같은 게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저 onSubmit은 아까 누구한테 쓴 폼 태그에 쓴 onSubmit이 아니에요. 폼 태그에 쓴 onSubmit은 서밋 이벤트가 일어나면 할 일은 쓴 거고 여기에 있는 이름은 이 create article이 쓸 수 있는 함수명을 지정해 준 거예요. 아직 create article에선 얘를 쓴 적이 없어요. 이름이 똑같으니까 지금 헷갈리지. 자, 일단 쓴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얘는 함수고 함수는 펑션 해서 얘가 두 개의 매개 변수를 쓸 수 있게끔 create article에다가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create article에다가 얘는 두 개를 쓸 수 있게끔 title이라는 것과 매개 변수 두 개를 넣어주고 있어요. DESC라는 걸 넘겨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름은 전혀 상관없어요. 매개 변수 이 함수 안에서만 쓰는 변수를 미리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길어지겠는걸요? 엔터해서 볼게요. 엔터해서 이렇게 봅시다. 이 onSubmit은 이 onSubmit 함수는 create article한테 전달을 할 때 얘가 submit이라는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할 일이라고 했어요. 자, 요렇게 이벤트와 연결되어 있는 함수들은 반드시 여기 뒤에다가 뭐라고 써줘야 된다라고 했었냐면 bind this 해서 이 this는 누구예요? 최상위 컴포넌트, 그렇죠. 앱JS입니다. 앱JS 안에 있는 것들의 앱JS 안에서 만들었던 변수들, 스테이트 안에 있는 변수들을 다 쓸 수 있게끔 지금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는 아직 안 썼어요. 여기 중괄호 안에 이 함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아직 안 썼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해준 거냐면 create article한테다가 네가 함수를 쓸 일이 있으면 함수의 이름 얘를 쓰면 그 함수는 두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함수라는 거예요. 예. 아직 안 썼고요. 여기에는 당연히 이제 아까 그 메뉴스에다가 내용을 추가하는 걸 적어야 됩니다. 기니까 조금 템포를 쉬고요. 자, 요걸 쓸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방법은 우리가 어디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냐면 여기 이 메뉴를 클릭할 때 한번 볼게요. 여기 마이 메뉴스에서 얘를 클릭할 때 할 일 좀 잠깐 가보겠습니다. 마이 메뉴에다가 내 기억이 맞다면 그렇죠? 네. 마이 네브한테도 지금 보면 데이터를 넘기면서 네가 쓸 수 있는 함수는 이런 게 있어라고 해서 속성명 onChangePage에다가 함수를 쭉 적어주고 만약에 이걸 호출하면 여기 있는 걸 실행하는 거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마이 네브스에 가서도 잠깐 보고 올게요. 복습 차원에서 또 봅시다. 마이 네브. 자, 마이 네브에서 얘를 클릭하면 요 HTML CSS A 태그를 클릭하면 할 일이 있죠. on 클릭 이벤트가 일어나면 좀 전에 앱JS에서 지정해준 함수 그거를 여기서 쓰고 있죠. 자, 그 함수를 쓸 때 어떻게 써요? 그냥 onChangePage라는 함수를 그냥 확 써버렸습니까? 아니면 thisprops 이렇게 썼잖아. 자, 컴포넌트한테 값을 전달하고 받는 컴포넌트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받는다고요? 데이터 props의 props 이름. 그래서 데이터 props의 props 이름. 데이터 prop의 props 이름. 속성명을 쓰는데 속성명이 만약에 그냥 데이터가 있는 거면 이렇게 해서 뒤에 아무것도 안 쓰지만 얘가 함수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괄호 안에다가 써야지 누가 만들어준? 얘가 만들어준 이 함수를 온전히 실행할 수 있는 거였어요. 자, 그것처럼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얘도 지금 onSubmit이라는 이름, 요 속성에다가 함수명을 담아줬어요. 그러면 create article에 가서 얘를 실행하려면 지금 여기에다 이제 쓰려고 해요. 주석 처리하고. 자, 여기에다가 어떻게 써줘야 되겠냐면 우린 지금 함수 넘어오는 거 this의 props의 아까 앱JS에서 이
create article이 쓸 수 있는 함수의 이름이 뭐라고 했냐면 onSubmit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러면 작동할까요? 이러면 이 onSubmit이라는 함수를 여기에서 온전히 실행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고 실행하면 아마도 얘가 누구니라고 해서 에러 날 거예요. 이벤트와 연결되어 있는 거, 컴포넌트 안에서 이벤트와 연결되어 있는 함수는 반드시 뭐를 쓸 수 있어요? 이걸 쓰려면, 얘를 쓰려면 this가 뭔지 밖에 있는 this와 이 펑션 안에 있는 this를 연결해 줘야 돼요. 얘가 여기에, 이 함수가 어디 있어요? 펑션이 여기, 이 중괄호가 여기에 끝나 있어요. 그럼 얘 뒤에다가 bind 해서 this를 해줘야. 그래야 이 컴포넌트, create article로 넘어온 속성들을 이 안에서도 쓸 수 있는 거. 지난 시간에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this의 props라고 해서 이 안에서 변수명이든 함수명이든 쓰려면 이 함수 안에서 얘들을 쓰려면 바깥에 있는 this, 이 create article 컴포넌트를 연결해 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컴포넌트, 요거 create 컴포넌트 얘입니다. 얘가 이렇게 있어야 우리가 여기에서 제목을 출력할 때 myNaps로 다시 한번 가보면 myNaps에서 여기에 있는 이 이름들, 요 이름 아니 얘보다 조금 더 쉬운 헤더 myHeader.js 보면 myHeader에다가 제목은 이거 만들어줘, 설명은 이거 만들어줘 라고 해서 우리가 앱JS에서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시킬 때 뭐라고 했어요? 타이틀의 속성은 리액트고 DS의 속성의 값은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야 라고 해서 컴포넌트에 전달을 해주면 이 컴포넌트는 그걸 어떻게 받아서 이렇게 받아서 출력했잖아. 그냥 단순히 요 속성명만 쓰는 게 아니라 속성명을 받아올 때는 반드시 앞에 이렇게 disprops 해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disprops에서 단순히 값이 아니라 부모가 지정해준, 앱JS가 지정해준 onSubmit이라는 함수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러면 얘가 온전하게 작동을 할 거냐? 앞서 onSubmit이라는 이 함수는 앱JS에서 지정한 이 함수는 매개 변수가 2개 있어야지만 작동하는 녀석이었어요. 다시 한번 앱JS에 가보면 앱JS에서 create article에다가 쓸 수 있는 속성명으로 onSubmit이라는 속성명을 생성해서 전달을 해줬고 그 속성명에는 함수를 넣고 그 함수는 2개의 매개 변수가 있어야지만 작동을 한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얘한테다가 이 create article에서 여기에다가 사용자가 입력한 제목과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하고 다 저장 좀 할게요. 앱JS도 저장하고 create article도 저장을 해주세요. 전송을 해봅시다. 전송을 해보면 개발자 도구 일단 좀 켤게요. 전송을 해보겠습니다. 입력하고 네, 콘솔 안 쓰고 컴포넌트에서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테스트라고 하고 테스트에 DESC라고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전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포넌트에 가볼게요. 앱JS에서 우리가 지금 누구가 그죠? create article 한번 볼게요. 여기에 나오나? 잠깐만. onSubmit에는 아무것도 없네. 잠시만요. 디버거를 써야지. 여기서 멈추고 값을 확인할 거니까 디버거라는 걸 여기에 써봅시다. 아니요. create article에 디버거. create article에서 네, 기본 기능을 맡고 다음에다가 이렇게 넣어봐 주십시오. 네, 일시 중지됩니다. 한번 볼까요? 저장했고 제목 다시 한번 넣을게요. 테스트 DESC 입력하고 전송을 눌러볼게요. 자, 디버거 퍼즈드 나와 있고 지금 create article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입력한 데이터가 어떻게 넘어와 있는지를 잠깐 보려고 해요. 여기 이 부분 우리가 지금 클릭하면 그 이벤트 서밋 이벤트가 일어난 그 요소 2에 있어요. 여기 2 찾으셨습니까? 2에서 지금 현재 타겟은 폼이다 라고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폼 있고 사용자가 입력한 좀 전에 우리가
DESC 그리고 DESC의 테스트하고 테스트의 DESC라고 넣었거든요. 그게 어딨냐면 여기 타겟에 가볼게요. 타겟. 이벤트가 일어난 거 E라는 속성에 이게 전체가 다 객체란 말이에요. E라는 속성 안에 또 타겟이라는 속성명 안에 우리가 입력한 테스트라는 글씨가 어디 있나 봅시다. 타겟 안에. 어디를 찾으면 쉽냐면 이게 네임으로 들어오거든. 아까 우리가 했던 네임, 타이틀, 타겟. 다시 잠깐만 새로 고침 좀 할게요. 테스트 111 완성. 디버거 왜 안 떠? 디버거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2의 타겟에 인풋 열어봤고요. 밸류가 없네? 잠깐 콘솔 좀 볼게요. 콘솔에 직접 잠깐만 적어보겠습니다. 2의 타겟에 타이틀 타이틀의 밸류 나오는데? 제가 어딨지? 자, 지금 여기 콘솔에다가 2의 타겟의 밸류, 타겟의 타이틀의 밸류라고 하시면 제가 입력한 테스트라는 글씨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2의 타겟의 네임 속성이 아까 우리가 DESC 적은 게 있단 말이에요. DESC의 value 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에 입력한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이걸 파헤쳐서 얘 있는 위치를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요. 데이터는 분명히 있는데 걔가 왜 안 보이지?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입력을 해봤을 때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지금 일단 사용자가 입력한 제목과 설명은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